예, 안녕하세요. 옹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도지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도지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말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학문적인,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소양도 있었던 그러한 수행자였다.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부도지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의 그런 분으로는 타나스님 정도의 수준의 수행자가 지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도지에 그 유식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8식인 아레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이 지은이는 이 정도의 수준에 들어갔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에서는 그 타나스님이 적중한 예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팔식으로 자유자재로 들어갔던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수행자가 쓴 책이 부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도지 이름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부합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도시라는 얘기죠. 지는 그냥 기록이라는 얘기겠죠. 이 앞에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은 하늘의 뜻과 부합하는 도시에 관한 기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앞에 1장, 2장, 3장, 4장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부도지가 환단고기하고 틀린 점이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이 철학적인 것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역사적인 거를 철학을 가미하고 약간의 문학적인 요소도 가미해가지고 썼어요. 앞에를요. 굉장히 좀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부도지가 환단고기하고 틀린 점이, 환단고기나 다른 여타 그 역사 기록물들은 그냥 역사에 대한 사실 이런 것만 그냥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뭐 개인의 의견을 뭐 쓰기도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철학적인 거를 가미하고 자연의 이치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역사 서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부도지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를 이 앞부분에 굉장히 뒤죽박죽되어 있고, 이거는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읽고 내려가면은 설명 들어도 앞에하고 뒤에하고 연관을 시키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제가 정리한 거를 그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요한 거만 탁탁탁 짚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요. 예컨대 일러두기죠. 만약에 2-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2장의 세 번째 줄의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제 책 위주로 할 겁니다. 제 책이 이게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끄는 데는 끊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쉼표와 마침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구분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 끊어진 데에서, 그래서 제 책 위주로 요 숫자는 얘기를 할 것이다. 가끔씩 이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실 분이면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 앞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고성이라는 도시, 국가, 연합체예요. 연합체가 생길 때, 그리고 생기기 전, 생긴 후, 요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고성이라는 문명이에요. 그 제1세대 문명, 제1세대 문명입니다. 제1세대 문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문명을 만든 문명이 마고성 문명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이 생겼을 때를 짐세라고 했습니다. 짐세요. 그리고 짐세가 나오기 전을 선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고성 이후를 후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짐세 바로 이후에는 짐세 이후, 짐세 이전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선천과 후천에 속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여기가 과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아니 그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2-2를 보면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선천의 때는 대성이 실달의 위에 있으면서 허달의 성과 병렬하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마고성이 허달성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허달성이요. 그럼 허달성이 뭐냐? 허달성이 뭐냐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제 책 360쪽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제가 정리한 거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허달이 있고 실달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이거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에너지와 물질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8식이고요. 이거는 제1식에서 7식으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8식에 기록되는 정보, 그 정보를 이 사람 여기 부도지에서 허달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어떤 때 쓰냐면요. 보통의 경우 뭐 예컨대 애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를 선천이라고 하고 애가 나오면 후천이라고 하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천과 후천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선천은 지금에 비해 현재에 비해서 과거, 후천은 지금에 비해서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선천과 후천은 그런 거고 그걸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선천, 이때가 후천이 되는 거죠. 이 후천이 다시 선천이 돼서 후천이 되는 거고 선천, 후천, 서천, 후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천이 됐다가 후천이 되죠. 이 후천이 다시 선천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선천이 왜 이 후천으로 가느냐? 그거는 이 내적인 기운의 변화량,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 상태에서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가는 정도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걸 공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그거는 제 책에 보면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
설명. 그거를 이 부도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거는 2-2와 3에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려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려음요. 여기서 말하는 율려는 려와 율이 있죠. 율은 그냥 양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음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이 양적인 의미고 음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려가 음적인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려 속에 이 허달성과 실달성이 분리되지 않고 합쳐져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의 구심성 파동, 음이니까 구심이죠. 구심성 파동을 려한 겁니다. 그리고 율은 원심성 파동이겠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3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단유려음만 있었다. 그런데 실달과 허달이 분출, 나뉘어 나오면서 률이 려에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파악한 데는 먼저 이 허와 실이 허달과 실달이 이 분리되지 않은 미분리된 합쳐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허달이 먼저 나와요. 허달이 먼저 나왔다는 건 제8식인 정보가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정보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 정보에 따라서 에너지와 실달 세계, 에너지와 물질이잖아요. 이 속에 이 손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있는 거죠. 에너지와 물질은 여기 있고 이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제8식, 그거는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게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실달성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출이죠. 허달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를 따라서 얘가 실달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허달이 정말로 먼저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유식하게 보면은 제8식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가지가 넘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8식의 성격이 이 제8식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윤회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얘의 역할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 특이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얘 이명이 초찰나식이라는 게 있어요. 찰나. 굉장히 짧은데 초찰나. 그거보다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주가 생겨나는 최초의 순간에 제8식, 즉 정보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최초 1찰나에 오직 제8식만이 존재하는 특성을 이름지어 말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얘가 허달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허달이 정보가 먼저. 그러면 얘 혼자만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얘만 있다가 나중에 실달이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허와 실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이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심성이라는 얘기죠. 원심성. 그리고 이거를 허와 실이 분리된 상태의 원심성 파동을 율이라고 한다. 이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묶일 거 아닙니까? 허와 실이. 허와 실이. 묶이면 여기서 다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이 수렴성 파동을 이 수렴성 파동을 려라 한다 이 말이에요. 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작할 때를 선천이 되겠죠. 선천. 그럼 이쪽에 오면 후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이 후천이 다시 선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3을 보면은 이렇게 율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 성신이 이현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의 결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요러한 운동의 결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성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주의 운동 변화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 됐죠? 성신이 나타났고 지금 이 과거의 선천에 성신만 있었잖아요. 성신만. 그냥 자연만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짐세가 되죠. 짐세선 2-2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성과 마고가 짐세에서 태어났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뭐래요? 마고와 마고성이 태어남.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이 마고성이라는 연합체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마고를 먼저 풀어 갑시다. 마고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마고는 이 마는 마죠. 대마 3배를 짜는 오래된 여자죠. 고자가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 3배를 짜는 오래된 여자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계사회를 얘기하죠. 모계사회요. 모계사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마고가 이 산스크리트어로 마가가요. 마가 이게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북극성이요. 북극성. 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고성 시절에는 이것이 북극성의 의미로 쓰였을 겁니다. 북극성의 의미로 쓰였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바꿀 때 이 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그때의 사회가 모계 사회였음을 정말로 아주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마 있죠. 대마. 이 대마의 시는 마자인이에요. 마자인인데 요거는 한약으로 태음인한테 많이 쓰는 약입니다. 태음인요. 그런데 이 부도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 태음인 약재만 나옵니다. 인삼이랑 몇 가지만 제외하고 마자인, 그 다음에 갈근, 그 다음 백자인 요런 것들이 다 태음인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고성을 이루던 연합체의 많은 사람들이 태음인 성향의 사람들이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마 잎을 태우면 그게 대마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무슨 버섯이나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당들이 그런 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면 상태에서 의식을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최초 발생한 곳이 중앙아시아의 어느 곳이 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위키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고할 만하고, 옛날에 그 무당들이 그런 마취 성분의 식물을 썼을 것이다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고는 됐고요. 그 다음 성이 남았죠. 이거는 성은 뭐냐면 저는 연합체라고 봐요. 이거는 국가 어떤 수직 계열을 가진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고 이건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우리 어떤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인간적인 것을 얻은 후에 죽어야 되지 않냐, 요런 것을 목표로 삼았던 데가 이 부도거든요. 부도, 천부. 하늘의 이치와 부합하는 도시를 우리가 건설해서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마고성의 그 이치였기 때문에 건국 이념이죠. 건국 이념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었고 연합체였습니다. 연합체. 그냥 너는 너대로 너네 부족은 너네가 알아서 통치를 하고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사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좀 더 좀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런 취지로 만든 연합체라는 것이 성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됐죠? 짐세에서 마고라는 어떠한 지도자죠. 여성을 지도자로 삼아서 삼은 연합체, 그것을 마고성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생겨난 그때를 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연합체조차 없었던 거죠. 그 문명 자체도 없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선천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후에 짐세 이후를 후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4와 5를 보면 짐세가 짐세가 끝나잖아요. 예, 끝나면은 마고가 이제 짐세가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고가 이희를 낳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마고가 자신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웅동체죠. 자신이 낳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계사회, 음인의 속성입니다. 양인은 남자, 아담도 그 진흙 같은 걸 만든다든가, 양인의 신화는 사람을 만들 때 피를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자라는 것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성은 본인이 직접 낳으면 돼요. 그게 음인 신화입니다. 양인 신화는 자기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로 만들어요. 뭔가로 만드는데 그냥 뭐 진흙이나 무슨
진흙으로 만들거나 진흙 흙을 그냥 뿌리거나 그러면 뭐 하찮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인간을 경시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양인의 신화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고는 자기가 무배, 남편 없이 그냥 자기가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고성은 의민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자인, 백자인, 갈근 이런 것이 다 태음인 약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민이 많은 마고성이나 마고연합체라는 것은 의민이 많은 연합체였다. 그걸 아시면 되고 거기에서 일단 마고성이 세워졌으니까 마고가 이희를 낳은 겁니다. 이희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인원수를 늘려간다 이런 얘기죠. 이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이희한테 뭐를 담당시켰냐면 오음칠조 이 음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율려를 가리킵니다. 율려요. 그러면 율려가 뭡니까? 이 대우주라는 파동이 운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운행하는 원리가 아까 그 허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실달이 거기에 따라 붙고 그 허달과 실달이 분리가 돼 있느냐 결합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율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우주의 운동, 변화, 법칙 그렇게 쓰면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음이라고 썼어요. 왜 음이라고 썼느냐? 음도 음이 있고 향이 있거든요. 음은 양이고요. 얘는 음이에요. 여기에서 5음7조라고 했는데 향이 없잖아요. 이게 양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이 대우주가 그냥 자기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만 율려를 통해 가지고 율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우주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을 받아서 이 대우주의 운동에 내가 이 대우주 운동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만 율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대우주의 근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심성인 거죠. 그 대우주의 율려를 받아서 누군가 그 대우주 그 파동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대우주. 음은 이 대우주의 파동을 받아서 이 소우주가 내는 파동을 저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 돼 있고 이렇게 이희가 5음7조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지유가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했습니다. 지유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지유가 뜻이 뭐냐, 이것도 여러가지 뜻이 있겠는데요.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지라는 거는 이것도 음이죠. 음이고 유라는 것도 이것도 음입니다. 그렇죠?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젖을 남자가 낼 수는 없는 거고 지는 당연히 음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고성 사람들이 음인 사회에
사회를 의민이 많은 사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도 하겠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때 이렇게 되면서 이 대우주의 파동을 이때부터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주에 대해서 뭔가를 더 생산을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 좀 더 정확하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석기혁명이, 이게 그 땅을 좀 더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냥 땅을 버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간을 해서 식량 생산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높아진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저기 우유 같은 그러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유를 신석기 혁명이 신석기 혁명 연관이 있다. 신석기 혁명으로 저기 초래된 그 식량 생산, 식량의 증대, 그거를 의미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유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에요. 이희가 이제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희가 이제 자식을 낳았죠. 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마고가 자신을 그냥 쑥 낳았듯이 이희도 그냥 낳습니다. 그래서 사천녀, 사천녀를 지유로 길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길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식량 증산의 길을 텄다. 이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발달한 걸 가지고 결국은 식량 증산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천이는 유를 담당하고 사천녀는 열을 담당하게 됐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3-1에 보면 후천이 열려가지고 율려가 제복 다시 반복했다 이 얘기죠. 율려가 반복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으로 봅니다. 저는 율려가 반복했다는 거는 운동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우주가 운동했다는 거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니까 어떻게 된다냐? 향상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성 향상. 향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향상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더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대자연이 이 율려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그거를 인식한 거죠. 우주라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로구나. 우주라는 것이 어떤 규칙적으로, 태양이라는 거는 동에서 떠가지고 서에서 지고, 별이라는 거는 빙빙 돌고, 이게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규칙적으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향상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의 이 지식이 좀 더 이제 우주에 이치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에 보면 이제 마고가
실달성을 이제 끌어와 가지고 기와스토를 만들었다. 이게 그 긴 표현이 결국에는 기와스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즉 실달성을 끌고 와가지고 기화수토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뭡니까? 이 실달성은 에너지와 물질 세계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것이 기화수토로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고가 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음양삼재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기와스토라는 것이 결국은 불교의 여기에서 이제 불교의 4대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백소씨가 가져가 가지고 그리스로 가면은 흑소씨하고 백소씨가 결국에는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거기에서 이 기와스토를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이 이 마고성 시절인데, 이것이 앞 시간에 배웠던 건공감리 그 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건꾀죠. 건꾀요. 화라는 게 리꾀죠. 수꾀는 감꾀죠. 토는 뭡니까? 곤꾀죠. 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가 있었고 용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8궤를 할 때 그 체를 태극기에 있는 건공감리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와수토가요. 결국 우주라는 것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기와스토 결국 음양삼재라는 이치가 이 밑 저번에 깔리면서 가는 것이다. 우주라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이치다 라는 것을 마고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수가 시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수가 어떻게 씁니까? 역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역수가 뭐예요? 역수라는 게 달력이잖아요. 달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천체의 운동이죠.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천체의 운동이냐? 태양과 지구, 달, 요 세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력이 나오는 겁니다. 달력이 무턱대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향상을 시작했잖아요. 우주라는 것이 이거 뭐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깨닫기 시작하고 이게 음양삼재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체 운동을 깨닫는 수준까지 다다른 거죠. 이 마고성 문명이요. 그래서 역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문명이 시작이 됐다. 이때부터 1세대 문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역수가 시연이다. 이 말은 뭐냐면 1세대 문명이 시작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3-5를 보면 토를 관리하는 사람은 황, 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청, 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백, 화를 관리하는 사람은 흑. 이렇게 내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내부족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황궁시와 청궁시,
그 다음에 백소씨와 흑소씨, 이렇게 크게는 두 부류인데 나누면은 네 부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소를 지어가지고 이 소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그런 이런 수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부류는 이 궁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거는 이건 피라미드하고 지구라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궁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인돌이나 거성문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 색깔은 뭐냐? 색깔. 이 색깔은 피부색입니다. 피부색이요. 이 마고성이 위치했던 그 자리가 굉장히 오묘한 자리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자리인데, 여기가 흑인에서 황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부터 황인이 백인으로 넘어가는 단계, 지금의 중앙아시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완전히 백인은 안 같은데 뭐 백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황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위도가 마고성 위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딱 그런 위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황궁씨는 황인입니다. 여기가 태음인 계통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피부색과 유형과 이런 거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이 황궁씨고요. 청궁씨는 청색이에요. 청색이 뭐냐? 그때 이 마오성 주의 아프가니스탄에 청몽석이 나와요. 청금석이요. 그거를 가루를 내 가지고 몸에 발랐던 청색으로. 인도에 보면은 이 신들을 보면은 다 파란색이잖아요. 시바신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다 파란색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청궁씨가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고 거기서 퍼트린 그런 풍습이거든요. 그것이 마고성에서 시작된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백소씨는 이건 백인입니다. 백인이요. 근데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완벽히 백인은 아니지만 백인 비스쿠리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의 정말로 백인인 사람,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흑소씨는 뭐냐? 이 사람들은 흑인에 약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자면은 중동의 레반트 지역에 보면은 그 아랍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백인으로 분류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고요. 그 사람들이 황인인데 흑인에서 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흑소씨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에 보면은 음상이 재상, 향상이 재하라고 되어 있죠. 음은 양이죠. 그리고 향은 음이기 때문에 제 상에 있으면서 위에 있고 향은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체계를 잡히기 시작한 거죠. 체계가 어떤 마고성 문명, 제1세대 문명이. 그래서 이 4-1에 보면은 관서 보는 자, 그러니까 대우주에서 오는 그러한 대우주의 파동을 관리하는 자는 8명이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향상을 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만물이 언뜻 생겨났다가 언뜻 멸망하여 가지고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마구가 사천인 사천녀를 에게 명하여 옆구리를 열어서
생산하게 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천이 사천녀가 사천인이 사천녀한테 장가를 가서 삼남 삼녀를 낳아서 그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일단 사소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옆구리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겨드랑이에서부터 이 갈비뼈 있는데요. 이 갈비뼈 밑에 우리가 보통 여기를 옆구리라 그러는데 거기는 허구리라는 얘기고요. 옆구리라는 얘기는 이 뼈가 있는 옆에, 갈비뼈가 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옆쪽에 있는 부위를 옆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구리를 열어서 뼈를 이렇게 열어서 생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떼가지고 나중에 성소에는 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심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포경이요. 우리가 저 사람 심포가 좋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심포라는 거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실제로 심장을 싸고 있어요. 이것의 조직이 뭐냐면, 심장에 보면은 기름이 아주 두꺼운 기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심장에. 왜 그 기름이 붙어 있느냐? 심장은 죽을 때까지 뛰어야 돼요. 그러죠?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이거 쉬는 때가 없어요. 이거 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뭡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데잖아요. 지방이 9kcal, 킬로그램당 9kcal를 쓸 수 있잖아요.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지방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가장 많이 에너지가 농축된 그 지방은 흡수가 어떻게 되느냐? 내장에서 이제 소장에서 딱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안 녹는 그 큰 소수성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방은 간으로 안 갑니다. 다른 거는 다 간으로 가요. 다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심장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소수성 지방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바로 림프관을 타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심포가 굉장히 그거를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죠. 그게 인체에서 소수성 지방을 필요로 하는 곳이 거기가 최고라는 얘기죠. 거기서 가장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곧바로,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그거는 위급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소수성 지방은 바로 심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거를 소수성 지방을 끌고 와가지고 딱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심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살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함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포가 이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면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자궁으로 나타나요. 자궁도 마찬가지로 애를 10달 동안 딱 품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겨드랑이를 열어서 이제 태어났다 이 얘기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수행자라는 얘기예요. 이 경락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여기서 심포경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 사람이 그 수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아주 정확한 거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포는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됐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향상을 수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만물이 잠깐 생겼다가 잠깐 없어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됐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향상을 수충할 사람들을 만들었더니 드디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해석이 약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만물이 섬생섬멸,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뭐 요새 양자역학으로 봤을 때 이 어떤 결과라는 것이 관찰자가 관찰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 바뀌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의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저는 이거를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추가를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 얘기는 향상을 수충을 했다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이른바 뭐랄까 좀 문명화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많지 않았다, 없었다는 게 아니고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야만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인류가 이동한 곳에서는 대부분 멸종합니다. 다른 종들이. 인간 종들도 뭐 네안데르탈, 뭐 데니소바 이런 인간들 다른 종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자연계에서 생물 멸종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사악하다면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로 사악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대 뭐 모든 걸 잡아먹자 그러면은 그 동물은 씨가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섬생섬멸이라고 얘기한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만적으로 그냥 그 후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어떤 생태계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물이 섬생섬멸했다. 이 생태계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평화롭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명화가 좀 덜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부양할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대자연의 이치는 음양삼자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역수를 밝혔잖아요. 달력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좀 문명하게 되게. 그래서 결국 12인조 드디어 인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명화된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결국 뭐가 됐느냐, 역수가 조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수가 조절이 되었다. 역수가 조절이 됐다는 거는 여기선 역수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거 마오성이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된 거죠. 조절이 됐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어느 단계에 딱 올라선 거죠. 마오성 문명이라는, 이거는 1세대 문명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다른 그 1세대 문명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은 표현이고 뭐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1세대 문명이 이제 드디어 궤도에 올라왔다. 그것을 역수를 조절했다 이 말이고, 역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달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구도지는
정말로 그 수준 높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는 뭐 저도 이거는 못 쓰고 저는 뭐 문학적인 실력도 딸리고 뭐 수도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현대에서는 타노스님 정도 이분은 아레아시까지 항상 이 들락날락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이 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어떤 건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만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속에 가미를 추가적으로 다른 것까지 하는 정말로 놀라운 글 실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비유를 해서 역사적 사실을 비유를 해서 저희 지유 같은 경우는 저는 비유라고 보거든요. 신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식량 생산이 막 되잖아요. 그것이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럼 벼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벼도라고 딱 표현을 해요. 도생, 벼가 많이 생산이 됐다. 뭐 도다생, 뭐 이렇게 뭐 도산, 뭐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격이 떨어지잖아요. 지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지유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지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내고 허달과 실달 요거는 정말로 깊은 수행을 명상이나 그다음 윤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갔고 그거를 체험도 했을 뿐더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건 말짱 꽝이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운동이죠. 뭐 운동 뭐 축구나 뭐 똑같아.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딱 한 사람이 이건 쓴 거다. 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해한 것도 이것은 괜찮은 이해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괄적인 거 앞에 얘기한 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